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에 있었던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3교시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행정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 하단부 26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자,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을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을 보면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을 포함해서 기획의 특징은 기획은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목표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이며 동태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성을 갖는다. 또 미래지향성을 갖는다. 또 그러면 이 지속성을 갖는다. 또 동태성을 갖는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도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이걸 연결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그냥 기획의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기획은 필요할까?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이 필요한 걸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필요성은 그야말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또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또 그러면 합리성 증진을 위하여 또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은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기획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미래지향성이니까 미래에 대한 거의 확실한 접근성을 보여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획은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리성, 지속성, 목적성, 참여성, 현재지향성. 참여성 가지고 다소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재지향성이 있죠. 여기는 미래지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성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시군구에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는 2012년에 만들어진 희망복지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의도한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다. 좋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2005년에 없어졌던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건 순수 민간연합체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조사, 건의 이런 것을 이끌어가는 민간연합체로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부분의 시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도록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2005년도부터는 모든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겠습니다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28번에 보시면 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조직이론은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개방체계, 거기 보면 제도이론, 관료제이론, 고전 모형에 나오는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관리론,
신고전 모형에서 나오는 인간관계론이나 많은 사기 관련 이론들은 동기 관련 이론들은 모두 폐쇄체계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조직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구조이론이나 또는 제도이론, 자원의존이론, 또 그러면 정치 경제이론, 또 조직군 생태학이론 이런 이론들은 환경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번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본다. 바로 여기 사회복지 조직에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도 이론이 됩니다. 유사 조직 간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 자, 이건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나 첨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른 논리적 순서는 프로그램 기획의 단계, 마침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단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그다음에 문제가 확인되면 달성해야 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는 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의 단계. 또 그러고 나서 실행 단계, 평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문제 확인, 목적 설정, 실행, 프로그래밍 다 나와 있지요? 다 나와 있군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평가라고 하는 먼저 우리가 걸러낼 적에는 평가를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평가 그러면 뭐 3번과 5번이군요. 있다면 문제가 된다면 목적 설정과 문제 확인 뭐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할 적에 뭐 여기는 또 더욱이나 뭐 목적 설정을 앞에 놓은 것은 없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는 8가지는 반드시 차례대로 암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죠. 반드시 차례대로 원리는 전문성의 원칙, 다음에 GGPP 적절성의 원칙, 다음에 지속성의 원칙, 다음에 평등성의 원칙, 그리고 욕구 충족의 다양성의 개념으로서 포괄성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기관 간 연계성, 통합성의 원칙. 이렇게 8개의 원칙을 반드시 차례대로. 적절성의 원칙은 이건 충분성의 원칙이죠. 충분성이라고 할 때에 물론 양적 충분성도 있지만 질적 또는 기간, 양, 질, 기간의 또 이 평등성은 다른 말로 평등성, 무차별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포괄성의 것은 욕구 충족의 다양성. 다양성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포괄성이 되겠어요. 뭐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성 좋고 통합성은 기관 간 협력성, 기관 간 연계성 또는 기관 간 협력성.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8개. 그중에 여기 나오는 GGPP에서 이 4개는 반드시 차례대로
GDP. 다 이거 자음과 모음을 조정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는데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통합성의 원칙은 기관 간 협력성, 기관 간 연계성이라고 그랬죠.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비편파성 원칙이 강조된다. 그래서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평등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기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충분성, 이걸 또 적절성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공급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기관 간 협력성, 통합성, 연계성이 확보돼야 된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기관 간 협력성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1번으로 연결돼야 된다. 개별성은 틀린 거죠. 책임성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 효율성을 관련된다. 다음 4번이 되어 있군요. 이건 서비스 문제가 나왔네. 문장만 길다 뿐이지 서비스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에 예산 통제의 원칙에 대한 로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예산 통제의 원칙, 강제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환류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등도 있지만 지속성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생산성의 원칙, 여러 가지 원칙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산 통제의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예산 통제의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통제의 원칙. 예산 통제의 원칙을 로만의 이론을 가지고 보면 예산 통제의 원칙에는 거기 보면 예산 통제의 원칙. 첫 번째 강제의 원칙이 나와 있군요. 개별화의 원칙, 환류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자, 보면 거기 먼저 개별화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화의 원칙. 강제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예유의 원칙. 보고의 원칙. 또 그러면 개정의 원칙, 의미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또 그럼 환류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환류의 원칙. 자, 이렇게 보통 로마는 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9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통제 또는 재정 통제라고 이렇게 예산 통제 또는 재정 통제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예산 통제, 재정 통제의 원칙으로서는 거기 보면 개별화의 원칙, 조직의 개별적 환경에 맞게 조직의 개별적 여건에 맞게 환경에 맞게 통제가 돼야 된다. 또 강제의 원칙. 여기는 반드시 재정 통제는 명시적 규정에 입각해서 명시적 또는 성문화된 규정에 입각해서 예산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러면 여기 예의도 고려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고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는 보고 반드시 예산 통제에는 반드시 보고가 필수, 반드시 보고돼야 된다. 또 그러면 예산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우의 원칙이라든지 개별화의 원칙과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소위 통제 규칙은 개정 가능해야 된다. 개정이 가능해야 된다. 통제 원칙은 개정이 가능해야 된다. 통제 규칙은 또 의미의 원칙이 애매합니다만 의미의 원칙은 이 예산 통제는 국민들이 이해 가능해야 된다. 그 의미의 원칙은 좀 뜻이거든. 미닝이라는 뜻을 이게 가지고 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의미 있게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 다음에 효율성의 원칙,
또 생산성의 원칙,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예산 통제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원칙. 이런 원칙으로 소위 로마는 예산 통제의 원칙 등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강제의 원칙, 재정 통제는 명시적 강제 규정에 근거한다. 반드시 성문화된 강제 원칙의 규정.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번이 맞으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문제풀이 방식,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고 기억번 틀리면 디귿번 틀리고 그러죠. 강제의 원칙. 그러면 디귿번 환류의 원칙, 재정 통제의 결과를 환류받아 개정 기초로 사용해야 된다. 뭐 당연히 기억번과 디귿번은 맞습니다. 개별화의 원칙, 예외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 있어야 된다. 예외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외의 원칙이 되겠어요. 다음 니을번 비용과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통제돼야 된다. 비용과 활용. 이건 효율성의 원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과 활용이 통제성의 효율성의 원칙. 옳은 것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논리 모델에서 산출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프로그램의 논리 모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입, 전환, 산출. 프로그램 논리 모델 나와 있지요. 지저분하군요. 프로그램 논리 모델을 보면 여기 보면 투입, 전환, 활동이라고도 하지요. 활동, 그리고 산출, 그리고 성과, 아웃풋의 개념으로 여기는 아웃컴스의 개념. 여기는 인풋이죠. 인풋. 여기는 트랜스포. 또 그럼 더 나가서 영향에서 임팩트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는 것은 산출로서,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투입을 말하는 거죠. 변화된 투입.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서비스 종료 여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서비스에 이미 과거 완료 문서로 소요된 것은 이건 투입이 되겠어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접촉 건수,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 시간,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투입이고 나머지는 모두 산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산출이나 성과로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3번에 보면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 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환경의 의존성,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성과평가의 용이성. 성과평가의 용이성과 휴먼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좀 차이가 있군요.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성. 너무 요즘 성과주의면 인간이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과평가의 용이성은 휴먼 서비스의 질적 개념을 하는 데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34번에 보시면 다음은 어떤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학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유의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이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의 정도.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이론을 설명. 최근의 이직의 원인으로 설명해주는 이론. 또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행정관리론, 조직문화. 답은 2번 조직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조직문화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에 5번에 행렬조직 이론이라는 행렬조직 이론, 매트리스 조직을 말합니다. 매트리스 조직.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욕구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양적 방법으로서는 구조화된 서베이 기법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이라든지 사회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는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집단 기법, 초점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기법, 또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대화 기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상당히 이질적이면서 질적 기법으로 문화기술법으로서 민속지향적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수집될 정보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지역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한다. 이건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군요. 주민의 가치, 태도, 의견을 직접 파악하면서 비용이 적게 된다. 의견 수렴의 대포성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성적에서 발표 안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크게 떠들어대므로써, 왜냐하면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 전체가 모여서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또 지역사회의 중요성의 순서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지역사회 포럼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지역사회 포럼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 하단부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이거 틀린 거군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룹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활동 서비스,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보다는 이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시군구를 직접적인 지원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여성가족부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기관 이용자, 여기 오면 보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청소년 문제나 이쪽은 여성가족부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언뜻 보면 여성가족부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기관 수급. 답은 4번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체적 품질 관리 DQM, 조직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체 구성원이 모여 수시로 평가 및 피드백함으로써 평가 및 피드백함으로써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이런 기법을 TQM, 총체적 품질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 37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이건 전문직주의가 아니라 고객 중심입니다. 다음에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학습 과정은 수시로 행해지는 평가 및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자, 노트 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과정에서는 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고 리더의 의지가 강조한다. 그것도 노트 정되어 있죠. 고객 만족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서비스 질을 강조한다. 설사 모른다고 해도 워낙 2, 3, 4, 5는 다 노트 정리되어 있는 거여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에 보시면 빈칸에 알맞는 것은 프로그램 체제에서 기억, 니은, 기억는 다 있군요. 이름에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둘째 줄, 프로그램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도 중요하다. 무엇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내야 되고,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산출이나 성과라고 설명을 하죠. 무엇은 니은은 기억, 산출이나 성과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된다.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된다. 거기는 뭐냐면 변화 목적의 선취 상태. 변화 목적의 선취 상태는 산출이라.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낸다.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낸다.
자, 이거 좀 봐야 되겠군요. 프로그램 체계에서 기억과 너희는 흔히 혼잡스럽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도 중요하다. 기억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내고, 니은은 이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여기 나와 있군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 직접적 결과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군요. 여기 산출은 투입의 이거에 대한 직접적 결과를 말하고, 여기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의도한 성과라고 하는 걸 여기에 지운다면 변화 목적에 이걸로 인한 변화 목적에 대한 성취 상태의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소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 클라이언트의 변화로 인하여 갖는 클라이언트의 내적 만족도, 클라이언트의 내적 변화까지 이끌어가는 성과, 아웃컴스라고 합니다. 아웃컴스. 여기는 지포 관련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끝털이 소위 직접적 결과 상태는 산출이라고 합니다. 직접적 결과 상태를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답은 3번과 4번밖에 없네요. 그런데 기억번은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산출과 관련된 걸로서는 성과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복지간, 지역복지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치 않은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통합적 증진, 사회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참여 조직 간 호혜성, 지역 공동체 지향성, 사회자본 서로의 신뢰라든지 이런 답은 이건 2번이겠군요. 여기는 네트워킹,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시장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거든요. 무한 경쟁을 말하기 때문에 연결이 없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0번. 자, 40번에 보시면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보면 심의의결, 예산 편성, 결산 회계검사, 예산 집행. 예산 편성, 글쎄 예산, 정부에서 헌법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부로 이송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감사원에서 결산 및 회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 편성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야 될지, 분명한 것은 심의의결, 기역, 리을, 디귿은 맞는데, 기역, 리을, 디귿은 맞는데, 예산 편성의 개념을 예산 편성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보편적이라는 말을 썼군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 재정 권리는 회계년도 9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렇게 되죠.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를 집행하고 나면 감사원에서 결산하고 회계 검사를 하게 된다. 보편적인 재정관리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 편성을 그냥 말 그대로 예산 편성 크게 봤습니다. 당연히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이란 말로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41번에 보시면 브래드쇼우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브래드쇼우는 욕구 분류를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로 나눴습니다.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에서 파악된 문화적 기준에 따른다. 지역 주민들의 원함에서 파악된 이것은 표현된 욕구가 되겠지요. 표현된 욕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다. 느껴진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표현된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으로 나타난 행위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이외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래머의 필요성은 증가된다. 이외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래머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자, 5번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 주민의 원함에서 파악된 지역 주민의 원함이라는 것은 이건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 어쨌든 규범적 욕구는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5번과 같은 경우는 중요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4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담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복지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자, 요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어쨌든 좀 놔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지만 2000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불렸던 명칭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놔둬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제화는 2003년, 설치는 2005년부터 설치됩니다. 지역사회복지이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것도 1997년이 되겠습니다. 1997년에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 사회복지 비중이 사회복지 서비스 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거기서 민간복지 비중이 말하자면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1990년대부터 그렇습니다. 1990년대부터. 여기에는 설사 오해가 있다고 해도 여기는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함정을 받고 1번의 함정 받죠.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맡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문제는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1번이 함정이 되어 있고 2번은 워낙 정확합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이익을 수립해야 된다. 모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2003년 개정으로 들어가고 2005년에 모든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되고 2007년부터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분명히 맞는 거고 3번, 4번은 1997년에 가서야 시설 설치의 신고제 변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가 이 1997년에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민간 부문의 비중이 확 커지게 된 것은 우리는 1990년대로 설정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1번은 함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4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슈퍼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두시는 슈퍼비전을 행정적 슈퍼비전,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으로 나눴습니다. 맞는군요. 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렇습니다. 슈퍼바이지는 동료 슈퍼비전 있죠. 자기 슈퍼비전이 동료 슈퍼비전이 있고 다양한 슈퍼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교사 모델의 슈퍼비전도 있고 케이스를 중심으로 하니까 케이스 상담 슈퍼비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동료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직렬 슈퍼비전, 팀 슈퍼비전 이런 슈퍼비전들이 존재를 합니다. 3번은 무조건 틀린 거군요. 슈퍼비전 4번 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 역량의 자원은 틀린 거 나왔군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과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고르면 PERT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간의 관계 PERT 있죠. PERT 프로그램 기획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간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 운영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건데 PERT, MBO, 겐트 차트,
아웃소싱이 나와 있네요.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받는 것. 외부의 과정 발주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프로그램 목표 활동에는 뭐 이런 거고, 여기 보면은 퍼트나 MBO 또는 겐트 차트, 월별 활동계획 카드, 월별 활동계획 카드 또는 방침 관리 계획으로 해서 PDCA 자 이런 것 등이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목표 활동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또는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기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니을번이 되겠네요. 모든 거는 기억 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과 대비해 보는 것은 화폐적 가치로 하던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어요. 화폐적 가치로 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이 됩니다.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이 이렇게 됩니다만, 일단은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하단부의 46번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참 드물게 정보관리체계 MIS가 나와 있습니다. 상시적 평가와 한류, 상시적인 평가 완료. 정보관리라는 것은 정보관리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런 기법들이 되겠는데, 상시적인 평가와 한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죠? 조직 성과의 대내의적 제시를 할 수 있다. 다음에 니은번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그렇죠. 컴퓨터를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이런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볼 때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도 있고, 정보의 중요성을 증대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도 높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직 성과의 대내의적 인 것도 제시할 수가 있고, 답은 뭐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 법령상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 기준 적용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사회복지 시설 평가 기준, 사회복지 시설 평가 기준.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 기준인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최저 기준 사회복지 거기 보면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 서비스 과정 결과, 지역사회 단계, 시설의 인력 관리, 시설의 마케팅 역량. 자,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 또 두 번째 오면 시설의 운영, 또 세 번째로는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또 그런가 하면은 시설의 인력관리, 또 지역사회와 얼마나,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성이 있는 게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어떠냐, 연계성은 어떠냐. 또 그런가 하면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또 기타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 기준 중에 성과 중에 서비스 최저 기준으로서는 이처럼 시설 이용자의 인권,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또 지역사회 단계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사회 연계, 여기 오해가 있군. 지역사회 단계,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연계. 또 그러면 시설의 인력관리, 아마 이거 인쇄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었겠군요. 시설의 마케팅 역량, 답은 5번이 되겠어요.
3번은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자, 3번 쓰신 분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사회 연계.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아웃리치, 찾아가는 복지죠. 찾아가는 복지, 홍보, 정보 및 의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서비스 조직의 개선, 찾아가는 복지, 홍보, 효율성, 체계성, 공평성, 합리성, 활용성, 또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서비스 조직의 개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산출로 바라보는 거죠. 투자 대비 산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합리성은 논리. 체계성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에 합당한. 그다음에 활용성. 공평성. 공평성 뭐 평등성이 관련 없고 1번과 5번은 전혀 관련이 없고 3번, 2번, 3번, 4번을 가지고 본다면 아웃리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왜 이렇게 알리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할까? 홍보 또는 마케팅을 다할까? 정보 및 의뢰, 또 클라이언트의 신뢰 구축, 어떤 논리성을 따지거나 체계성을 따지는 것과 관련을 이 중에 2, 3, 4 중에는 활용성이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있는 1번과 5번은 전혀 관련이 없고 4번 활용성이 2, 3보다는 2번, 3번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인간관계 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은 비경제적 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사회적 관계, 사기, 분위기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사회기술의 활용을 중시한다. 맥그리거의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이다. 하급 기관 직원들과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다. 관리 행동이 목표를 생산성 향상해 둔다. 자, 이 생산성 향상해 준다는 것은 과업 중심인데 생산성 향상해 준다. 곧잘 오해를 하기가 좋지요. 다음에 과학적 업무 분석과 이윤 공유를 중시한다. 4번의 함정을 파놓고 5번으로 답을 달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관료론이나 관료제로는 생산성 향상이고 인간관계로는 분위기 조성인데 아닙니다. 과학적 관료론이나 인간관계는 똑같이 조직의 목적은 생산성 증대에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는 어떻게 생산성을 증대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원리 원칙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자유재량을 부여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계적 능률을 추구할 것이냐 사회적 능률을 추구할 것이냐 공식 조직에 초점을 둘 것이냐 비공식 조직에 초점을 둘 것이냐 할 뿐이지 결국에 과학적 관리나 인간관계는 모두 생산성 증대의 과업에 또는 조직의 목표를 둡니다. 4번을 함정으로 하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에 보시면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분야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이게 바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변화 시도에 대항하려는 힘이 똑같은 말이군요. 위에 혁신과 변화 시도에 저항력을 사용한다. 본전이 아까워서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이게 바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저기 5번에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던 특히 분업 우리가 수평적 세분화는 분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잘못된 습관화를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네드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있었던 3교시 두 번째 교과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